이렇게 집단적으로 벌이 남아있지 않고 아예 배사한 경우는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식량 자원의 70%를 꿀벌이 이제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양봉 꿀벌 봉군 수는 한 270만 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3월 2일 날 양봉협회에서 이제 피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50만 통 이상 이렇게 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아카시아 꽃이 개화하는 기간이 또 한 10일 정도 짧아져 있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5월 달에 이상기상, 특히 이제 강우, 강풍, 저온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꿀벌이 하루 중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벌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제 꿀을 먹지 못한 꿀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보고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꿀벌 응애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정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양봉 농가들은 이제 꿀벌 응애 방제 약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많이 정식한 꿀벌 응애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제들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처리를 해도 꿀벌 응애는 죽지 않고, 그런 약제들은 전부 다 살충제 성분이다 보니까 꿀벌한테는 피해를 주고, 월동 중에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따뜻했던 날이 한 일주일, 그리고 갑자기 또 추운 날이 한 3일,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기상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동벌은 공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 공처럼 뭉쳐져 있던 벌들이, 일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외부로 활동을 하고, 여왕벌은 이제 봄인 줄 알고 산란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여 기간을 가지고 벌들이 계속 빠져나간 거야. 벌들은 이제 죽을 때는 밖에 나가서 죽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은 벌들도 있고, 또 원래 체력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굳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은 월동 폐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식량 자원의 70%를 꿀벌이 이제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인류가 멸종하는 그 7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꿀벌의 멸종을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작물 환매기를 하는 꿀벌이 사라지게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니까 한 2~3달 내에 양봉 농가들이 생계 기반을 잃어버리면서 1차적인 피해를 본다. 1년 내에 사회적 문제로 발전한다. 생산을 위한 단가가 높아지고 또 가격이 비싸지니까 부자들은 식량을 선점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을 통해서 또 더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해질 거다. 그리고 제3지역 국가들은 아사하는 이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그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날 거고, 또 나중에는 그 이후 한 1~2년 더 지나면 국가 간의 식량 쟁탈전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생존할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저희들이 봤을 때 기후를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바뀐 기상에 따라서 관리 기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양봉 관리 기술을 이제 보급을 할 계획이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배사 요인 중에 하나인 꿀벌 응애 약제 저항성이 안 생겨 있는 친환경 약제 사용해서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을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꿀벌 관련해서 관련 부처가 이제 산림청, 그 다음에 농식품부, 그리고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또 환경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같은 경우는 미론 수종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벌꿀 생산성을 따져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소득이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꿀이 이제 꿀을 좀 더 고품질화할 수 있는 연구, 그리고 또 그런 꿀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 연구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 검역본부에서는 병해충,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이 또 거기 포함되어 있고, 산림청에서는 그런 우수한 미론수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론수를 선발을 하고 개화 기간을 좀 늦추면서 또 길게 할 수 있는 미론수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시켜 놨습니다.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는 꿀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제 공익적 가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분석해서 연구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율성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이기도 하죠. 관중심의 R&D가 문제성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다양성이 가장 R&D 핵심이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R&D가 이루어져야 되지, 다양한 R&D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살아나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같은 감염병 시대다, 그럼 다 누구나 다 R&D를 바로 이제 코로나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R&D 전체를 방해하는 요소로 또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R&D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한다, 이런 게 자율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규율은 다 지켜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율 속에서 자율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도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험이나 내지는 이제 새로운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규제를 풀어 놓으시면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성은 철저하게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적어도 행정을 위한 행정은 없어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편의성을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정부와 과학자 간의 소통이지, 그리고 협업이지, 그 소통이 없는 거는 문제가 크거든요. 가장 큰 저희 이제 과학자들이 바라는 거는 규제가 조금 더 풀리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믿음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바라는 게 바로 과학자들이 바라는 정부가 아닐까.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과학자들이 바라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